요즘 시장 분위기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힘든데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비관적인 이야기들만 반복되고 있죠. 금리 인하가 끝났다는 이야기, 연준이 다시 매파로 돌아섰다는 이야기, 유동성 장이 끝났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이 틀린 팩트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팩트를 너무 한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지금 시장은 팩트가 틀려서 공포에 빠진 게 아니라 팩트에 대한 해석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된 상태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매파라는 표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단어는 경제 쪽을 꾸준히 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매파란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반대로 들어보셨을 비둘기파는 경기 침체를 더 큰 위험으로 보고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비교적 적극적인 쪽인데, 정리하면 매파는 물가 안정 우선, 금리 인하의 진중, 비둘기파는 경기 회복이 우선, 금리 인하의 적극, 둘 중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다른 것이죠. 지금 시장이 근거로 삼는 팩트는 분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연준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점, 케빈 워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였다는 점, 여기까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개입됩니다. 2008년에 매파였으니 지금도 매파일 것이다. 그럼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유동성 환경은 끝났다. 이 부분은 팩트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 가정을 마치 거의 확정된 미래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장은 종종 이렇게 단순화합니다. 저 사람은 매파다. 그러면 무조건 금리를 안 내릴 거다. 유동성은 끝이다. 위험자산은 다 팔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 환경, 맥락이 전부 생략됩니다. 20년 전 매파였던 사람이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단정하는 해석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 지점에서 팩트와 해석이 섞이기 시작하죠. 최근 발언을 보시면 다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케빈 워시의 최근 발언과 입장인데, 케빈 워시는 올해 초 인터뷰에서 금리는 더 빠르고 더 과감하게 인하됐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전형적인 매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죠. 즉, 과거의 캐릭터 하나만 보고 현재의 정책 방향을 단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정치적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자신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인사를 연준 의장 자리에 앉힐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높지 않죠. 이 점을 무시한 채 매파니까 무조건 긴축이라는 해석만 남은 상태가 지금 시장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파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조금 더 정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지금 매도는 크게 세 가지인데, 공포에 반응하는 개인 투자자, 가격 하락으로 인한 레버리지 청산, 불확실성에 대비해 포지션을 줄이는 기관과 큰 자금,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믿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이 해석이 시장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시장이 자주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구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새로운 팩트는 거의 없는데 해석만 극단적으로 쏠릴 때, 모든 뉴스가 한 방향으로만 읽힐 때, 이럴 때 가격은 논리보다 심리에 의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팩트가 다시 차분하게 재해석되면 그때서야 시장은 방향을 수정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은 팩트가 무너진 장이 아닙니다. 해석이 한쪽으로 쏠린 장에 가깝습니다. 다만 공포의 근거가 팩트인지 해석인지를 한 번쯤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결국 팩트, 해석, 그리고 심리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해석이 지나치게 앞서 나간 상태라는 점,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 이야기를 조금 길게 나눠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이미 다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기사와 리포트, 공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설명드린 것에 불과하죠. 저는 이 시장에서 9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투자하면서 좋은 시기도 힘든 시기도 모두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하나, 코인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쉽고 재밌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그림으로 코인과 자산을 쉽게 설명해보자는 생각에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요. 그런데 며칠 전 한 시청자분이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전은 다른 것 같아요. 이 메일을 읽고선 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식은 흥미는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은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종목을 찍어주거나 매수 매도를 강요하거나 리딩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채널의 목적은 판단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정리해 드리는 것, 그리고 현재 저는 매일 코인 시장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들 영상으로 보기 어렵거나 시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이 정리 자료를 파일 형태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실제 비트코인 차트이며 여기에 표시된 것은 AI가 과거 데이터와 글로벌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보조 신호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은 매수 매도를 대신 결정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 흐름을 참고하는 보조적인 참고 자료에 가깝습니다.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도구들이 리스크 관리 용도로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직 적을 때 소수의 분들에게만 조용히 이 템플릿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인 투자로 힘든 시간을 겪어보신 분들, 계좌 손실로 마음고생하신 분들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시장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 도구들을 참고하며 투자 판단을 정리하고 있기에 단번에 큰 수익을 약속드릴 순 없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는 작은 채널이기에 그래서 부담 없이 관심 있는 분들께만 이 자료를 조용히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수집하고 있는 시황 정리 파일과 AI 보조지표 템플릿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모든 자료는 유료가 아니며 특정 투자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빨리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 이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